네, 이어서 내란 특검 진행 상황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윤 전 대통령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반쯤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까지 14시간 반 정도 주재를 했습니다.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조금 순조롭게 진행된 감이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맞습니다. 1차 조사 당시에는 그 조사 거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5시간 5분가량이었다고 봅니다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 거부라든지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준비했던 질문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. 1차 조사와는 조금 다르다.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녁 식사도 거르고 조서를 열람했고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상당히 좀 귀가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. 이렇게 꼼꼼하게 좀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? 예, 지금 현재 조서 열람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이 조서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 이제 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신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에 재판을 할 때 올라가는 것은 오늘 이 작성한 종이로 된 조서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내가 답변한 것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그 혐의 인정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 열람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, 만약이라도 내가 답변한 취지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결국에는 이 진술 조서가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이 효력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예, 일단은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일단 이 피의자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나중에는 부인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재판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진술조서의 그 사실관계 기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. 예. 네, 윤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답 없이 퇴청을 했습니다. 약간 지친 기색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 식사 없이 이제 조서 열람에 5시간 정도 썼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빼면 총 8시간 반 정도의 조사를 받은 건데 이 정도면 고강도의 조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예,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진행이라든지 조서 열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실제로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빨리 지치는 시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이 특검 측도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양측 다의 경우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2차 소환 이후에는 뭐 특검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도의 뭐 브리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. 1차 소환 때와는 좀 대비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서로가 좀 뭐 만족할 만한 유의미한 어떤 과정이었고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이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나오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우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준비한 질문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돼서 질문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 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지금 질문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다만 그 답변 과정에서 이 특검이 원하는 그런 부분의 방향이 답변이 나왔는지 이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오늘 이 조사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차 때보다는 조금은 더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, 다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일 어떤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,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1차 조사 때보다는 좀 더 수용하는 모습이었는데 1차 조사 때 또 경찰이 조사자로 나섰다가 마찰이 있었고 이번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섰죠. 이렇게 조사자가 변경된 거는 또 실제 조사 진행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? 예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굉장히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 아무래도 유의미한 변경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. 1차 당시에 이 박청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일을 했던 이유가 이 조사 내용 자체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 저지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1차 그 체포영장 집행 당시 사실관계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박 총경 같은 경우가 2차 체포영장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이 당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고발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. 이 사실관계가 1차와 2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경찰은 파견 인력입니다. 그런데 이 파견 인력이 직접 이 부분 신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내란 특검법을 봤을 때는 이 파견 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만약에 똑같이 진행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조사 거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 조사자를 변경해서 검사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예.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실관계의 확인 자체는 윤 전 대통령 측이나 이 특검 측 양측 모두에게도 결국 그 유익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저희가 이제 체포 저지와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 2차 소환 때까지 일주일 동안 박정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 불러서 조사가 그 사이에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답변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들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법상이라든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측이 이 추측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관계를 추측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특검에서 추측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특검에서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진 증거라든지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, 그러니까 그 재판을 넘기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떠한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소를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증거를 지금 현재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확보한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각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또 오후에는 이제 이어서 외환, 국무회의 관련 혐의 조사가 집중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국무위원들을 이제 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 또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부른 국무위원들도 있었습니다. 법적으로 참고인과 피의자 이 수사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까? 이 피의자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라고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죄가 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이제 통해서 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따지게 되는 그런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인이라는 것은 피의자와 다르게 어떠한 사건의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사자인 겁니다.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봤다든지 어떠한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이에 대해서 참고인 조서를 남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참고인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
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 중에 이 당사자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 답변에 따라서 피의자로 이제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다만 원칙적으로는 참고인은 피의자로 전환되기보다는 이 어떠한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은 국무회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비상계엄 이 전후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어떤 의결권,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? 예, 지금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, 그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정족수 이제 11인을 채우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이제 추가로 연락을 받고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, 예. 지금 특검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국무위원들 전원이 이 통보를 하고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통지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심의를 하고 이 결정을 하는, 의결을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데, 이것들이 아예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침해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. 행사하지 네. 못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, 공무원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내가 권리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, 이 경우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인데, 지금 특검에서는 만약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이 부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, 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을 이제 일부 소환을 해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당시에 통지를 받았는지, 뭐 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해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.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시에 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었을 것이고, 아니면 통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뭐 통지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. 통해서 추가적인 별도의 뭐 형사적인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좀 짚어봤습니다. 김성수 변호사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외환죄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떤 점을 또 집중 조사했을 걸로 보십니까? 예,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북한을 이 도발을 해서 전쟁 상황, 결국에는 이 국내의 전쟁 상황을 이제 발생시키게 하고, 그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,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환죄라든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이, 당시에 이제 무인기가 북한으로 이제 넘어갔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, 그 무인기가 넘어가게 된 경위가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개입을 한 것이냐,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떠한 이 전시 상황을 발생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느냐,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고,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 무인기 관련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이나 이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수집을 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,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그런 과정이 오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결국에는 지금 받는 혐의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 관계자들을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,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뭐 김영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 수첩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까요? 예, 일단 이 수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수첩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, 작성자는 지금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 작성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어떠한 뭐 누군가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상의한 내용을 적었다,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, 그렇다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, 다만 어떠한 지금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, 그것이 이 수첩에 있는 것과 뭐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있다.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특정된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어떠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변수는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,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어떠한 이 수첩의 내용이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든지 뭐 누군가가 작성을 이 부분 뭐
같이 작성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.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증거로서의 효용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이미 구속이 됐다가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?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구속에 대해서는 이 특검에서 결국에는 종국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구속영장에 대해서.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어떤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이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이 이제 구속영장의 원칙이거든요. 그러면 이 피의자가 어떠한 증거인멸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예. 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혐의 중에 상당한 소명이 있는 그런 부분의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확보가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일단은 청구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청구를 했다가 만약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수사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역풍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11시 50분을 조금 넘어서 조금 전 귀가를 했습니다.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